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시죠? 그동안 비트코인이 9월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거시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을 하방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하락을 유발한 원인과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전미실물경제협회 연례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큰 관점을 제시를 했는데요.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속도는 데이터에 달렸다. 점도표는 경제가 예상대로 간다면 기준금리가 연내 25bp씩 두 번 인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올해 전체적으로 100bp 정도를 인하할 계획을 연준이 큰 그림상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50bp를 인하한 만큼 남은 기간에는 50bp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자, 요 발언 정도로는 뭐 나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발언에서 우리는 미리 정해진 경로 위에 있지 않고 FOMC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처럼 느끼는 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비컷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즉 배제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미국 증시의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63K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저가 매수 지점이라고 판단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가 다시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 결국 미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다시 202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한 번 더 하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자산의 가격이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은 이제 10월 달에 접어들기 때문에 10월부터 해서 4분기는 강세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도 여느 총재들의 추가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들이 금리를 더 극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 11월 FOMC 미팅에서 금리를 비컷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25bp 이날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비컷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크게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오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아 증시도 같이 빠지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의 자민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인물이 선출이 된 것들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 이시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리게 됐을 때는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또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쇼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을 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X 리서치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증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이후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 매월 첫 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 정도 안팎의 낙폭을 보여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는 선물 시장 내 숏포지션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하락하면서 선물 미결제 악정은 오히려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 가격에 가해진 상당한 매도 압력이 바이낸스 선물 마켓 내 고래 트레이더들에 의한 부분이다라는 외신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레이더들이 뭔가 시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뭔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불확실성들이 거치게 됐을 때는 이 트레이더들의 더 적극적인 유입세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옵토버라고 해서 10월에 큰 상승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 감정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동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세했습니다. 보라색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중립적인 감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은 2020년의 상황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크게 다시 한 번 더 감정이 보라색으로 변화되는 구간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이 침체 국면을 겪었지만 비트코인은 올해 투자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도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항복 구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기간 침체 국면에 있었지만 가격이 또 그렇다고 해서 우려할 정도 수준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항복 수준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하지 않고 움직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펀딩 레이트가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0에 가까운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최근 상승이 현물 매수세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상승세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단기적으로는 숏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했지만 향후 또 롱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지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긍정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시가총액과 실현총액의 성장률 격차와 관련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전히 비트코인은 강세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전히 불마켓 지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강세장 시그널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국가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각 국가들이 암호화폐 채택을 본격화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연금이 코인 관련주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번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 목적이 아니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매입한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이번에 매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두 기업 주식의 매도나 투자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군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빠진 인덱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상 기업군에 대한 투자 제한 방안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서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지금 현 시점에서 본인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한 이유는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운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 투자 제한을 논의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달갑지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암호화폐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암호화폐 산업이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더 가파르게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인데요.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세율 인하 같은 규제 완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전한 기사에 따르면은 일본 당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토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를 허용하기 위한 암호화폐 규제 세부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지 많은 관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니라즈 안타한이라고 하는 위원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즉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안들이 현 시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의미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변화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포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캡처한 시점에서 63.5였는데 방금 또 확인을 해보니까 62.9K까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02평선을 하방 이탈해서 지금 22평선 근처까지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 구간 살펴보면은 202평선이 63.7K입니다. 그리고 22평선이 대략적으로 62.7K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 근처까지 지금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터치하고 20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202평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52평선이 60.4K에 있는데 이 구간까지는 지켜내줘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도 지금 14이평선을 뚫고 하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0보다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야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굉장히 시장을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청산 히트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롱포지션이 63.1K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롱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주요 롱포지션이 청산이 되었고 지금 숏포지션 같은 경우는 64.8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2평선을 반등을 하고 그리고 다시 202평선을 회복을 하게 됐을 때는 또 빠르게 이 구간을 청산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들을 총평을 해보자면은 9월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장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9월의 마지막 날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가장 중요한 202평선을 하회를 했는데 자, 이런 상황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분기 강세장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해서 좋은 매집 구간들을 찾아 나가야 되죠. 가격이 반등할지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는 이번 주 고용지표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지표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 상황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